법사위 가방위가 아무래도 제일 급한 곳이고 왜냐하면 법사위에서는 최혜병 특검법을 빨리 처리를 맞습니다. 해야 되고요. 과방위에서는 방송 3법을 비롯해서 방송을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7월달, 8월달에 절대 지켜 MBC, 되돌려놔 KBS. 예. 구호는 하여가 구호의 달인이에요. 신장식 의원님이 정말 말을 잘 만드세요. 예. 네. 절대 지켜 MBC, 되돌려놔 KBS. 예. 요게 그 결정이 되거든요. 예. 이게 왜 무슨 말씀이냐면 7월달, 8월달에 걸쳐서 예. MBC의 최대 주주인 박문진 이사 진이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되는데 8월 13일부터 새로운 이사가 임기를 시작하는데 그때가 되면 여당 우위 구조로 바뀌어요. 네. 그리고 7월 중순 7월 한 12일 이후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박문진 이사진을 결정을 하거든요. 임명을 하거든요. 7월 12일 이후에는 지금 김홍일 2인 불법 방통위 체제에서 네. 그대로 이사진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진 임명을 7, 8월 사이에 강행을 해서 박문진 이사진이 여권 우위로 바뀌면 네. 지금 안영준 사장 임기가 내년 3월에 끝나긴 하는데 그때까지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김희철 사장처럼 KBS 김희철 사장처럼 중간에 잘리고 박민 사장 같은 사람을 집어넣을지 의문이고요. 미지수고요. 그런 그 위기감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3월에 안영준 사장이 물러나고 나면 박문진 이사회에서 대표를 MBC 사장을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제2의 박민, 제3의 박민이 MBC를 장악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박민의 방송 KBS, 제2의 박민의 방송 MBC가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까지 공영방송 2개 양대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막으려면 과방위에서 빠르게 방송 3법 네. 해야 되고요. 국정조사 진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네.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 불법 체제를 일단 막아 세워야 된다. 네. 폭주를 막자. 예. 라는 취지에서 김홍일 위원장 탄핵까지 네. 이 세 가지를 빠르게 지금 과방위에서 가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뭐 민주당에서는 방송 정상화 4법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방통위 그 설치에 관한 법률에서 회의 자체를 지금 보면 2인을 그냥 제적 인원으로 판단해서 문제 없는 것처럼 처리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네네. 4인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 민주당에서 방송 그 정상화 4법이라고 하는데 3법은 방송 3법을 네.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방송 3법 같은 경우는 지금 야칠당 공대위에서 네. 그 개혁신당 천하람 네. 대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야칠당 제가 어제 공대위에서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이준석 의원 있잖아요. 개혁신당에. 과방위로 갔죠. 예, 과방위로 갔잖아요. 그 위원장 동지, 간사 동지 이렇게 부른대요. 응? 누구한테? 그 최민희 위원장하고 김현 간사한테 서로. 아니 그 예. 저기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가 의원이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너무 예. 재밌다 제가 그랬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야칠당 공대에서 방송 3법 공동 발의를 하기로 야칠당 공대에서 먼저 논의를 한 거고 저는 네. 야칠당 공대회 저도 공동 대표이기도 한데요.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 야칠당 공대위에 공동 발의안을 받은 겁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민주당 단독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야칠당 공대위 안으로 방송 3법이 올라가는 거고 방송 정상화 4법이라고 했을 때 하나가 방통위법이에요. 네. 방통위법 5인 방통위 체제를 2인으로 이렇게 마구 망치 두드리면서 YTN 민영화 대주주 그 변경 승인을 했던 네. 이 건을 5명이 다 있을 때 회의해라. 2인 방통위 체제에서 망치 두드리지 마라. 네. 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일요일 날 그 기자회견 하면서 김홍일 탄핵과 함께 방통위법 개정안을 내겠다. 네. 그래서 발의를 했어요. 그 내용과 거의 비슷한. 네. 자꾸만 조금 다르고. 예. 그래서 요거 또 이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을 했다고 해서 예.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그 과방위는 아주 야칠당이 연대에서 똘똘 뭉쳐서 위원장 네네. 동지, 간사 동지 하면서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데 국회 법사위 지금 댓글 노란네모님께서 박은정 법사위 일소위 해줘요, 이렇게 올리셨는데 첫날 그 간사 선출하는 날 이해했습니다, 했지. 예, 이해했습니다. 이소인데 일소위로 보내달라는 건데,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1소위하고 2소위가 무슨 차이길래 왜 꼭 1소위를 가려고 하느냐. 예.
사실 우리 국회는 요 부분부터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회는 본회의 중심 체제가 아니라 상임위 중심 체제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본회의에서는 큰 쟁점 법안이 있지 않는 한 바로바로 가결해서 하루에도 수십 건씩 뭐 수백 건씩 통과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임위 중심 체제이기 때문에 본회의는 때를 정해서 열지만 상임위는 심지어 정기국회, 임시국회 개회가 돼 있지 않아도 상임위는 열 수 있어요. 상임위 중심 체제 의회 국회인데 근데 상임위 안에서도 사실상 소위원회 중심 체제라고 해도 됩니다. 네. 상임위 안에서 인원을 정해가지고 소위원회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소위원회가 하나 대체 뭐 청원심사소위 이런 거는 다 예결 소위 네. 다 있는 거니까 사실상 하나인 곳이 있는가 하면 국방위 같은 데는 소위원회 하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법사위 같은 경우는 소위원회가 일단 두 개입니다. 1소위, 2소위가 있는데 1소위에서 하는 역할과 2소위에서 하는 역할이 달라요. 1소위는 그 법사위 고유 법안을 다룹니다. 네. 소위 검찰개혁 법안은 어디서 다룬다? 일소위. 1소위에서 다룹니다. 예. 2소위는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다 법안 심사를 해서 올라오면 체계 작구 심사만 하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정무위에서 만드는 청탁금지법, 뭐 그런 게 온다. 뭐 여러 가지 뭐 그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법안들, 민생 법안들 뭐 이런 것들을 2소위. 2소위에서 하는 거예요. 1소위에서는 검찰개혁 관련. 검찰개혁, 예. 법사위, 검찰개혁을 비롯해서 뭐 상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 등등 예. 법사위 고유 업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 예. 법사위에 소관 부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뭐 법무부라든지 뭐 이런 네, 등등 이렇게 소관 권력기관들. 부처들이 예. 권력기관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다루는 데가 1소위예요. 1소위니까 박은정 의원으로서는 이게 이제 소위 위원 선임권은 그 상임위 위원장에게 있어요. 아, 위원장이 배분토록 예, 합니까? 위원장이 배분토록 되어 있어서 예. 정청래 위원장께서 2소위 박은정 의원은 2소위 이렇게 이제 배분을 그날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아, 근데 박은정 의원 아시다시피 검찰개혁의 최선도에서 싸웠던 분이고 윤석열 징계하려다가 해고된 분이세요. 윤석열 내려오면 나도 내려온다. 뭐. 예, 아니 그만두면 그 말은 절대 하지 마시라. 당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본인은 이제 더 이상 그 말씀을 하지 않는데 그 정도의 결기와 의지와 내가 의원이 된 이유는 검찰개혁이다. 그리고 어제 뭐 국가인권위원회나 또는 뭐 우리 사회권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시키고 인권 관련된 법제를 가다듬어야 되겠다. 네. 이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제란 말이죠. 그리고 저희 당의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위 위원장님이세요. 네. 근데 검찰과 최선도에서 개혁할 수 있는 법안을 다루는 1소위에 박은정이 안 간다? 저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소위 배정을 끝내려고 했었는데 네. 박은정 의원이 이의 있습니다. 저 1소위 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결과적으로는 소위 인원만 정하고 네. 소위 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 제가 그날 현장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어찌됐든 그 현장에서는 정하지 않고 나중에 별도로 논의하시자라고 네, 네, 해서 네. 저는 결정이 좀 수일 만에 되는 줄 알았더니 아직 결정이 안 됐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들리는 얘기는 정식 결정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밤까지 상황에 네. 여전히 이소위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청래 위원장께서. 아, 그러면서 이게 관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관례 있습니다. 노회찬 대표 1소위였습니다. 그때는 민주노동당? 예. 예. 민주노동당, 정의당 전부 다 이제 법사위에 계셨는데 예. 노회찬 대표 1소위에서 일하셨거든요. 예. 관례 그거 없다라는 있네요. 얘기는 사실이 좀 아니다. 아닌 것이다. 그래서 정청래 위원장께서 추가적으로 사실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전문위원들이나 네. 보좌진에서 그러한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관례대로만 이야기를 하면 지금의 국회 운영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관례보다 중요한 것이 민심이다. 오직 우리는 민심만 보고 간다라고 해서 민주당과 야칠당이 지금 쭉쭉쭉 지금 원구성을 하고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여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관례도 아닐 뿐만 아니라 관례에 의존해서 관례라는 말을 들어서 박은정 의원을 이소위에 보내는 것은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님께서
제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어찌됐든 저희가 뭐 지켜보겠습니다. 뭐 중요한 포인트는 일이 되는 방향이고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민의를 통해서 드러냈던 바 이번에는 검찰 개혁 확실히 하라는 거고 가급적 좀 그 센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무위는 언제 옵니까? 의원님은 정무위세요? 예, 저 정무이고요. 정무일은 다음 주에 일단 간사 선출 올라왔더라고요. 18일 날인가? 예, 다음 주 화요일 11시에 간사 선출 안건으로 해서 정무위가 소집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저쪽에서 안 들어오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야당 간사를 뭐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미 그 민주당 안에서 정무위 간사를 정무위 한 위원장은 걸로. 누가 하게 됩니까? 지금 아직 이거는 뭐 우리가 내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정무위 위원장은 7개 나머지 그러니까 야당한테 11개 말고 나머지 11개 말고 나머지에 있습니다. 정무위가. 7개 속에 포함이 되어 있구나. 7개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빨리 복귀해서 7개를 가져가지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무위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요. 지금 당장 국민권익위원 하더라도 좀 따져봐야 될 게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들어오시면 들어오지 마시라. 우리 할 일 많다 사실. 아니 근데 위원장이 없으면 회의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위원장이 있어야 됩니다. 돼야 있어야 그다음 됩니다. 단계로 회의가 가능한 건데 상임위원장도 없는데 위원들 간에 간사 뽑고 회의하는 거. 뭐 그거는 가능하고요. 그래요? 그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국회 운영상으로 보자면 최후 통첩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11일 날 정무위원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는 모르는 일이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통지는 왔어요. 의원방으로 팩스가 왔어요. 팩스가 왔어요. 팩스가 왔어요. 정무위원회 18일 다음 주 화요일 11시에 한다라고 팩스가 왔고 그러면은 그거 저희들은 그 준비를 해야죠. 아니 근데 회의 통지가 팩스로 와요? 뭐 여러모로 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와요. 문자로도 오고 팩스로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옵니다. 하여튼간에 빠져나갈 수 없게 몰라서 못 갔어요. 이런 얘기 못하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오더라고요. 전화도 오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뭐 그렇게 안 되면 사실은 뭐 본회의가 열려서 나머지 7명을 선출할 수도 있죠. 나머지 7명 상임위원장. 내주 국회 본회의는 언제 예정이? 보통은 목요일 날 여는데요. 본회의 통지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원래는 어제 보통 목요일 오후 2시에 보통 본회의가 열리는데 어제 지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 우원식 의장께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구나. 그러나 그것이 다음 주를 그 노력이 기다리는 것으로 다음 주를 넘어가지는 않겠구나라고 저는 강한 직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것도 더 지나가면 이제는 그러니까 어제 김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역풍이 아니라 국민의 영린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다음 주를 넘어가면 국민의 영린을 건드리게 되는 상황이다.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오늘 뭐 아침 보도 그리고 저도 몇 차례 통화를 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 창피하지만 받아야 된다. 이거 7개라도. 그리고 실제로 웰빙 귀족당 DNA가 우리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특위해봐야 그게 입법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겠다라고 하는 대책이 없잖아요. 소위 친윤 강경파들은 야 계속 들어가지 말자. 그리고 저쪽에서 법 통과시키면 족적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되지 뭐. 아주 해맑고 XX야. 그 영화 대사 중에 있잖아요. 아주 해맑으세요.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정치적 갈등을 고조시켜야 자기 진영이 뭉친다라고 하는 단순 계산 하나. 그다음에 역시나 우리는 용산과 한 몸이야. 과거는 다 있고 용산과 똘똘 뭉친 우리는 용산 가족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한편에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는 초선 의원들이
우리는 본회의 의자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초선 국회의원 된 다음에 계속 땅바닥에만 앉아 있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예. 매일 의총을 하는데 결정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웰빙 DNA라는 게 그래서 뭐 현장 상임위 가자. 사실은 만약 그 우리가 그 야당이 원을 상임위를 열고 네. 그 업무 보고를 받고 장관이 나와서 업무 보고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각 의원실에서 업무 보고 하겠다고 했다가도 지금 그 공무원들이 안 와요. 네. 별 이유 없이 그 업무 보고를 다 해태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만약 그렇게 안 하면 현장에 직접 가서 업무 보고 받겠다.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공무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아야 되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입법권 즉 국민이 선출한 의회에 대한 무시이기 때문에 네. 그 용산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의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럼 국민의 공무원이면 국민의 대표에게 업무를 보고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의무예요. 맞습니다. 용산 공무원이에요? 산업이에요? 아니잖아요. 산업이 나왔습니다.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